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칠순이 뭐 대수라고 난리야? 편의점 도시락이나 하나 던져주면 그만이지. 진짜. 우리 엄마 환갑 때는 호텔 뷔페 쏠 거니까 시어머니는 이걸로 통쳐요. 그 아이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뱉은 그 오만하고 도끼 어린 말들이 결국 제7순 잔치상이 아닌 자신의 제사상을 차리는 주문이 될 줄은 말입니다. 화려한 호텔 뷔페 뒤에 숨겨진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의 진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탐욕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려준 저의 통쾌한 복수극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아껴 쓰고 또 아껴 쓰며 살아왔습니다. 콩나물값 100원을 깎으려 시장통에서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며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 발버둥 쳤던 세월이었습니다. 가난만큼은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았으니까요.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된 후로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맸습니다.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은커녕 그 흔한 제주도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악착같이 살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들 하나 반듯하게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이자 유일한 낙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 제가 7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값진 것은 백화점 쇼핑백에 담긴 명품 가방도 아니고 화려한 조명 아래 차려진 호텔 뷔페도 아니라는 것을요. 바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람의 진심, 그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 얼마나 귀하고 얻기 힘든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더군요. 그 깨달음은 제 7순 생일날 차갑게 식어버린 편의점 도시락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들 성민의 승진 축하 파티가 열리던 날 밤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안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 불빛으로 눈부시게 찬란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화기애애했죠. 며느리 박현주는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사이를 나비처럼 오가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뜰하게 모아서 남편 차를 바꿔주려 한다는 둥, 시어머니를 끔찍이 위한다는 둥 내조의 여왕처럼 굴며 사람들의 칭찬을 독차지하더군요. 그 가식적인 미소를 보며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입고 있는 저 드레스, 손에 든 저 명품 가방, 그리고 저 환한 미소까지 전부 제 피와 땀을 훔쳐 만든 가짜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에 놓인 낡은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를 꺼냈지요. 식탁 위에 펼쳐놓으니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일 만큼 긴 종이가 하얀 테이블보 위를 뱀처럼 스르륵 기어갔습니다. 그것은 지난 1년간 며느리가 쓴 카드 명세서이자 그녀의 거짓과 위선이 낱낱이 기록된 움직일 수 없는 죄의 장부였습니다. 현주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붉은 혈색이 싹 빠져나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명세서 맨 위에는 더블유 호텔 뷔페 5인분 요금인 150만 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그 바로 아래에는 제 7순 생일날 결제된 CU 편의점 4,500원이라는 초라한 숫자가 비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70년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아 눈앞이 아찔해지더군요.
4,500원과 150만 원. 그 터무니없는 숫자의 간극만큼이나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성민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지요. 아들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아, 내 처가 식구들은 호텔에서 150만 원짜리 밥을 먹고 내 애미는 방구석에서 4,5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한은 천근만 금보다 무거웠을 겁니다. 이게 내가 말한 효도냐?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테이블로 쏠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은 그 기막히고도 처절한 사연의 대가를,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통쾌한 결말을 여러분께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제 인생의 황혼기인 칠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주는 묵직한 무게감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뿐인 아들이 챙겨줄 생일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 때문인지 마음이 괜스레 설레더군요. 평생 제 생일이라고 해봐야 미역국 한 그릇에 조기 한 마리 구워 먹는 게 전부였지만 이번만큼은 왠지 다를 것 같다는 기대감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 성민은 중요한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어 제 생일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몹시 미안해했습니다. 어머니 생신에 곁에 있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그래도 일 때문이라는데 어미가 되어 발목을 잡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성민은 출장을 떠나기 전 며느리 현주의 손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쥐어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머니 칠순이니 돈 걱정 말고 거하게 챙겨드리라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선물도 좋은 걸로 해드리라고, 절대 부족함 없이 모시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지요. 현주는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최고로 모시겠다고, 여왕님처럼 받들겠다고 약속하며 아들을 안심시키더군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달콤하고 살가운지 저는 며느리의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시커먼 속내는 꿈에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안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위해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혼자 들떠 있었지요. 혹시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야경이 멋진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을 예약했을까? 아니면 평소 가보고 싶었던 호텔 뷔페를 알아보고 있을까?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생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 하루하루 날짜를 세는 것이 그 무렵 제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그 뻔한 이치를 말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생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설레는 마음으로 휴대폰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시차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장문의 축하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정작 저를 여왕님처럼 모시겠다던 며느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더군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어도 휴대폰은 야속하게 잠잠하기만 했습니다. 혹시 깜짝 파티를 준비하느라 바쁜 건 아닐까? 아니면 서프라이즈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간 건 아닐까?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마음은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제 마음에도 어둑어둑한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 같았지요. 오후 3시가 훌쩍 넘어서야 딩동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나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니 현주가 서 있었는데 제 기대와 달리 그녀의 손에는 달랑 검은 비닐봉지 하나만 들려 있더군요. 화려한 꽃다발도 없었고 달콤한 케이크 상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네 편의점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꼬깃꼬깃한 비닐봉지만 초라하게 들려 있었지요.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와르르 하고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현주는 봉지를 식탁 위에 툭 하니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귀찮은 짐을 내려놓듯 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지요. 봉지 안에서 나온 것은 차갑게 식어빠진 편의점 도시락 2개였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컵라면 미역국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야만 먹을 수 있는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차가운 간편식들이 제 칠순 생일상의 전부였습니다. 70년을 치열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고작 4,500원짜리 플라스틱 도시락 통에 담겨 내동댕이 쳐진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구멍이 꽉 메어왔습니다. 현주는 민망한 기색도 없이 웃으며 뻔뻔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유명한 식당 예약이 다 차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조미료 투성이라 어머니 건강에 안 좋다고 둘러대더군요. 그러면서 요즘은 편세권이 대세라며 젊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먹는다고, 이게 트렌드라고 덧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제 칠순 생일상이 고작 편의점 도시락이라니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실망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나름 바빠서 이렇게라도 챙겨준 거겠지 하며 억지로 이해하려 노력했지요. 평생 아껴 쓰는 게 몸에 밴 제가 괜히 큰 잔치를 바라고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이 흘렀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어미의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돌아가는 도시락을 보며 제 마음도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았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반찬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나왔지만 제 눈에는 처량하기만 했습니다. 종이컵에 끓는 물을 부어 만든 인스턴트 미역국이 제 칠순 미역국이라니요. 그 국물 한 숟가락을 뜨는데 손이 덜덜 떨려 국물이 식탁 위로 튀었습니다. 현주는 제가 밥을 먹는 동안 식탁 맞은편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꾸역꾸역 밥을 넘기는 동안 누군가와 카카오톡을 하며 피식피식 웃기도 했지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 한마디 건네지 않는 며느리의 모습에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밥을 먹는지 모래를 씹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억지로 밥알을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밥알이 넘어갈 때마다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목이 메어 물을 마셔가며 간신히 밥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여기서 울어버리면 정말 비참해질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대충 마치자마자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며 설거지도 하지 않고 먼저 가겠다고 하더군요. 생일 케이크에 촛불 한번 켜보지 못하고 선물 하나 받지 못한 채 며느리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영혼 없는 인사 한마디만 남기고 말이지요. 혼자 남겨진 방 안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도시락 용기 2개만 덩그러니 남아 플라스틱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뜯겨진 일회용 젓가락 포장지가 마치 쓰임을 다하고 버려진 제 처지 같아 한숨만 나오더군요. 70년 인생의 보상이 고작 이것인가 싶어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며칠 뒤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생신 잘 보내셨냐고 밝은 목소리로 묻더군요. 현주가 호텔 뷔페 예약했다고 하던데 음식은 맛있으셨냐고 묻는 아들의 말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호텔 뷔페라니요. 저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는데 며느리가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끊임없이 되물었지요. 혹시 호텔 예약을 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저를 속일 작정이었을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배신감과 의구심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 넣어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카오톡을 열어 현주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지요. 거기에는 화려한 조명 아래 차려진 호텔 뷔페 사진이 보란 듯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랍스터와 스테이크가 가득 담긴 접시들이 테이블을 꽉 채우고 있었고 며느리는 와인 잔을 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더군요. 사진 아래에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신 축하해. 효녀딸이 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제 생일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칠순 생일 핑계로 받은 돈으로 친정 엄마 생일 파티를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제게 줘야 할 효도를 친정으로 빼돌린 것이었지요. 가슴 한복판에 대못이 쾅 하고 박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조차 힘들더군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성민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밝고 명랑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넌지시 생일날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현주가 호텔 뷔페를 예약했다고 대답하더군요. 결제 문자도 자기 휴대폰으로 왔으니 확실하다며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랍스터 맛있으셨어요? 현주가 특별히 신경 썼다고 하던데요. 아들의 해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제 문자라니, 그렇다면 현주는 제 생일 명목으로 거액을 긁어 친정 식구들과 호의호식한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파티를 열고 정작 주인공인 저는 초대조차 받지 못한 셈이었지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가다듬느라 애를 썼습니다. 호텔 뷔페가 아니라 집에서 간단히 먹었다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지요. 현주가 분명 뷔페 예약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며 당황해하더군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현주가 거짓말을 했다고요? 아들의 목소리에 혼란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괜찮다고 며느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빠서 그랬을 거라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둘러대며 아들을 안심시켰지요. 멀리 있는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어미의 마음이었지만 속으로는 배신감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찾아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현주에게 연락했습니다. 당장 만나자고 할 얘기가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현주는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로 마지못해 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현주가 집에 왔는데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빚쟁이를 대하는 듯한 태도였지요. 짜증이 역력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앉더군요.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기가 찼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냐고 따져 물었지요. 호텔 뷔페 예약했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편의점 도시락을 준 이유가 뭐냐고,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썼냐고 추궁했습니다. 현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니 현주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어머니, 칠순이 뭐 그리 대수해요? 요즘 누가 칠순 잔치를 해요? 라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환갑이었는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 하지 않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지요. 우리 엄마는 고생만 하고 사셨는데 한 번쯤은 좋은데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빨이 안 좋아서 비싼 뷔페 가봤자 제대로 씹지도 못할 텐데 돈 낭비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가셔봤자 죽이나 드실 거잖아요. 그 돈이면 우리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게 낫죠. 자기가 아껴서 남편을 돕는 건데 칭찬은 못해줄 망정 시어머니가 되어서 며느리 들볶는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칠순 생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 이빨이 안 좋다는 핑계로 저를 무시하다니요. 친정 어머니 환갑은 중요하고 시어머니 칠순은 챙길 가치도 없다는 말입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아들 뒷바라지하며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멸시와 조롱이라니. 제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현주는 한술 더 떠서 협박까지 했습니다. 제가 용돈을 더 달라고 떼를 쓴다고 아들에게 말하겠다고 했지요. 오빠한테 어머니가 돈 더 달라고 했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오빠가 누구 말 믿을 것 같아요? 노인네 욕심이 끝이 없어서 며느리 힘들게 한다고 이간질하겠다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기가 차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주가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간 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에게 이런 취급을 받다니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아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더군요. 어머니, 현주 좀 그만 괴롭히세요. 왜 자꾸 돈 타령을 하세요? 라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를 돈 밝히는 탐욕스러운 노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지요. 제가 용돈을 더 달라고 괴롭힌다며 거짓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말만 철석같이 믿고 제 해명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실망이에요.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소리내어 울었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언제 용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맡긴 카드도 아까워서 한 푼 안 쓰고 장롱 깊숙이 모셔두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속이 숯검정처럼 까맣게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보험 설계사 친구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희 며느리가 지금 여기 와 있어. 내 보험으로 대출 받으려고 하던데? 제 며느리가 보험사에 찾아와 제 명의로 된 암보험 약관 대출을 신청하려 했다는 것이었지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약관 대출이라니요. 현주가 이제는 제 생명과도 같은 보험금까지 손을 대려 한 것이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며 시어머니 보험금까지 건드리는 며느리의 대담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친구는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된다며 일단 대출을 막아놨다고 했지만 며느리가 계속 졸랐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하셨다니까요? 전화 연결해 드릴까요? 라며 거짓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칠순상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제 보험금까지 빼내어 친정 빚을 갚으려 하다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아들에게 낱낱이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아 현주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친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보험 대출 신청 서류 복사본을 구해달라고 사정했지요. 나 좀 살려줘. 이거 없으면 우리 아들 평생 속고 살아. 제 절박한 목소리에 친구는 사정을 딱하게 여겨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서류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뜯어보았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현주의 필체로 적힌 서명이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으려 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 글씨 하나하나가 저를 향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친정 빚이 얼마나 많으면 시어머니 몰래 이런 범죄까지 저지른단 말입니까? 가슴 한복판에 대못이 쾅 하고 박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제게 맡긴 가족카드 명세서를 뽑아달라고 요청했지요. 직원이 기간을 얼마나 뽑아드릴까요 하고 묻기에 지난 1년치를 전부 달라고 했습니다. 빠짐없이 다 뽑아주세요. 하나도 남김없이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양이 엄청났습니다. 종이가 쌓이는 만큼 제 분노도 차곡차곡 쌓여갔지요. 직원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받아든 명세서 뭉치가 묵직했거든요. 그 무게가 마치 며느리가 저지른 죄의 무게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첫 장을 넘기기조차 두려웠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첫 장을 펼쳐봤는데 명품 매장 결제 내역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제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 가방 하나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니 성형외과 결제 내역이 나왔는데 200만 원이었습니다. 피부가 시술도 아니고 성형외과라니 기가 찼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친정 오빠 합의금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고 500만 원이 결제되어 있더군요.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이 범죄 합의금으로 쓰였다니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충격적인 내역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친정 어머니 임플란트 비용으로 200만 원이 나갔고 친정 아버지 보청기 값으로 300만 원이 결제되었더군요. 친정 오빠 사업 자금이라며 800만 원이 송금된 내역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돈이 며느리 친정 식구들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총합을 대략 계산해 봤는데 억대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 고스란히 처가 식구들 뒷바라지에 쓰인 것이었지요. 현주는 저에게 알뜰하게 모아서 남편 차를 바꿔준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아꼈어요. 오빠 차 바꿔주려고 적금도 들었어요.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내조의 여왕 행세는 전부 연기였고 실제로는 시댁 돈을 빼돌려 친정 빚을 갚고 있었던 겁니다.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제 생일 전후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생일 당일에는 CU 편의점 결제 내역이 있었는데 금액은 정확히 4,500원이었지요. 제가 눈물 젖은 도시락을 먹던 그날의 가격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내역을 보니 더블유 호텔 뷔페 5인분 결제 내역이 있었고 금액은 150만 원이더군요. 친정 식구들과 화려한 파티를 즐긴 비용이었습니다. 4,500원 대 150만 원. 이 말도 안 되는 비율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4,500원과 150만 원이라는 금액 차이가 바로 현주가 저를 대하는 마음의 크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명세서를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확보했으니 결정적인 타이밍만 기다리면 되었지요. 제 분노를 폭발시킬 그날을 위해 칼을 갈았습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들뜬 목소리로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는 기쁜 소식이었지요. 어머니, 저 부장 됐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아들의 기뻐하는 목소리에 저도 잠시나마 기뻤습니다. 축하 파티를 열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제가 한턱 내겠다고 나서서 레스토랑 예약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낼게. 엄마가 예약할 테니까 너희는 몸만 와. 현주도 당연히 온다고 했지요. 가족이 다 모인 그 자리야말로 진실을 밝히기에
가장 완벽한 무대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주의 가식적인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낼 기회였습니다. 파티 날짜가 정해지고 저는 그날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지요. 현주에게도 평소처럼 친절하게 대해주며 의심을 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현주는 제가 포기한 줄 알고 방심했는지 전화 통화할 때도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치더군요. 어머니, 저 요즘 바빠서 못 가요. 이해해 주세요. 라며 콧대 높게 굴었습니다. 파티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세서 뭉치를 핸드백에 챙겨 넣었는데 꼬깃꼬깃하게 접혀 있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현주의 죄목이자 제 억울함을 풀어줄 열쇠였지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70살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다짐했지요. 며느리의 거짓말도 아들의 착각도 전부 바로잡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제 칠순 생일에 당한 모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예약한 자리는 전망 좋은 창가였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근사한 자리였지요. 테이블은 넓고 깨끗했으며 조명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 성민이 먼저 도착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승진의 기쁨으로 얼굴이 활짝 피어 있더군요.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이런 곳을 어떻게 아셨어요? 아들의 칭찬에도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속이 숯검정처럼 까맣게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현주가 도착했는데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반짝이는 귀걸이에 목걸이, 그리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가방 또한 아들의 피땀 어린 돈으로 산 것이겠거니 생각하니 속이 뒤집혔지요. 제 눈에는 그 가방이 사치의 상징이자 죄의 증거로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시상식에 온 여배우처럼 우아하게 걸어오더군요. 자리에 앉은 현주는 아들의 회사 동료들에게도 인사를 건네며 내조의 여왕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우아한 척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더군요. 우리 남편이 고생해서 승진한 거예요. 저는 그저 뒤에서 도왔을 뿐이죠. 라며 가증스러운 겸손을 떨었습니다.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현주가 제 옆에 앉아 웃으며 말을 걸어오더군요. 어머니, 덕분에 이런 좋은 자리에서 식사하네요. 정말 감사해요. 라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겉으로는 저도 웃어주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런 뻔뻔한 거짓말을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수 있는지 기가 찼지요. 제 속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현주는 와인 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메인 요리로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두툼한 고기에서 육즙이 흐르고 사람들은 칼질을 하며 고기를 즐기고 있을 때 현주가 불쑥 말을 꺼냈지요. 참 어머니, 저번에 드신 호텔 뷔페 좋으셨죠? 다음에 또 모실게요.
그때는 더 비싼 코스로 예약해 드릴게요. 아들 앞에서 효부 연기를 하며 점수를 따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아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스테이크를 한 조각 썰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어 삼킨 뒤 입을 열었지요. 그래, 참 맛있었다. 특히 그 4,500원짜리 스테이크가 아주 살살 녹더라. 편의점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니 더 꿀맛이던데?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현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포크를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지요. 아들 성민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4,500원이요? 편의점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호텔 뷔페 드셨다면서요? 아들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열어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니 길게 늘어진 명세서가 하얀 식탁보를 뱀처럼 휘감으며 덮었지요. 종이 끝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지요.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현주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성민이 명세서를 집어들어 첫 장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두 번째 장을 넘기고 세 번째 장을 넘길수록 손이 점점 빠르게 움직였지요. 아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라고 했지? 나한테는 카네이션 한 송이 안 주고 친정엔 안마의자 300만 원 긁었더라. 제 목소리가 레스토랑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성민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안마의자 구매 내역 300만 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안마의자? 우리 집에 안마의자가 어디 있어?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해서 읊었습니다. 친정 오빠 합의금 500만 원이라고 했지? 친정 어머니 임플란트 200만 원도 있더라. 친정 아버지 보청기 300만 원도 보이고 내 처가 식구들 병원비며 밥값이며 다 내가 대줬더구나.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명세서를 계속 넘기며 확인하는데 페이지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총합이 얼마인지 대충만 봐도 짐작이 갈 정도였습니다. 현주가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라 잠깐 빌려준 거야. 나중에 다 갚는다고 했어.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빌려줘? 누구 맘대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성민이 소리쳤습니다. 현주는 친정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횡설수설했지요. 성민이 명세서를 테이블에 탁 하고 내려놓으며 현주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너 알뜰하게 모아서 내 차 바꿔준다며? 적금 들었다며? 그 돈이 다 처가로 들어갔어? 하고 차갑게 물었지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주가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성민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저는 명세서 마지막 장을 펼쳐 보였지요. 제 생일 전후 내역이 찍힌 페이지였습니다.
성민아, 여기 봐라. 5월 11일 내 칠순이다.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숙여 그곳을 보았습니다. CU 편의점 4,500원이라는 글자가 초라하게 박혀 있었지요. 그 바로 다음날 내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W 호텔 뷔페 5인분 150만 원. 이게 내 마누라가 나한테 해준 칠순 잔치다. 성민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저희 테이블을 주시하고 있었지요. 현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고 성민은 명세서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처가 식구들은 호텔에서 150만 원짜리 밥 먹고 내 애미는 방구석에서 4,5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 먹었다. 그 말을 뱉는데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게 내가 말한 효도냐? 이게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내조의 여왕이냐? 성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현주를 노려보며 물었지요. 정말이야? 어머니 칠순에 편의점 도시락을 줬어? 그러고 나한테는 호텔 갔다고 거짓말했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현주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침묵은 곧 긍정이었으니까요. 성민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치자 와인 잔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붉은 와인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죄악이 흘러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폭로했습니다. 이 여자가 너한테 뭐라 했는지 아냐? 내가 용돈 더 달라고 괴롭힌다고 했지? 내가 돈 밝히는 노인네라고 했지? 나는 내가 준 카드 한 번도 쓴 적 없다. 알뜰하게 모아서 차 바꿔준다고? 실제로는 친정 빚잔치를 했더라. 명세서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명품 가방 150만 원, 성형외과 200만 원, 친정 오빠 사업자금 800만 원. 이게 다 내 피 같은 돈이다. 숫자를 읽을 때마다 성민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민이 총합을 계산해 보니 억대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1년 동안 현주가 쓴 돈이 그 정도였으니 알뜰한 내조는커녕 흥청망청 쓰고 다니며 시댁 돈을 탕진한 것이었지요. 아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알기에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현주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제발 용서해달라고, 친정이 빚더미에 앉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무서워서 그랬다고 애원했지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봐줘. 라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말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살아? 내 엄마한테 도시락 주면서 킬킬거렸을 내 모습 생각하면 소름 끼쳐. 라며 당장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지요. 현주가 비명을 지르며 안 된다고 매달렸지만 성민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 약관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성민에게 건네며 이것도 봐라. 내 마누라가 내 암보험금까지 손댔다. 내가 죽으면 나올 돈까지 탐냈어. 라고 말해주었지요. 성민이 서류를 펼쳐보니 현주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받으려 한 결정적인 증거였지요. 성민의 손이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보험금까지. 너 정말 사람이니? 아들이 치를 떨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며 핸드백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지요. 편의점 도시락 빈 용기였습니다. 제 칠순 생일에 먹었던 그 플라스틱 용기를 씻어서 챙겨왔거든요. 현주 앞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대굴대굴 굴러가 현주의 무릎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거 챙겨가라. 앞으로 내가 친정 가서 평생 먹게 될 밥이다. 그리고 잊지 마라. 그 도시락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걸.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현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데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가관이었습니다. 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집에 가자, 어머니. 라고 했지요. 현주한테는 당장 짐 싸서 나가. 내일 변호사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현주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지요. 며느리가 해도 너무했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한다. 라고 작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성민이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현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처량하기보다는 당연한 대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듯 후련했지요.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나란히 걷는 밤길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민이 멈춰서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같이 속아서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며느리가 너무 교묘하게 속인 거야.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성민은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주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도 가압류 신청을 해버렸지요. 재산 분할을 막고 빼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아들은 일 처리 하나는 확실하게 하더군요. 현주는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났고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거기도 빚더미라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난리가 났다고 들었지요. 현주 오빠는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현주 부모님도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현주는 결국 막노동판에 뛰어들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남의 집 청소일도 하며 근근히 살아간다고 하더군요.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거들먹거리던 사람이 이제는 고무장갑을 끼고 남의 집 변기를 닦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제 칠순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중이었지요. 성민은 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 집에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넓은 집에 혼자 살던 저에게는 아들이 오는 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자가 한 집에 살며 오순도순 지내게 되었지요. 오늘 저녁은 제가 직접 차린 집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에 매콤한 제육볶음을 만들고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시금치 나물도 곁들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 냄새가 가득했지요. 성민이 밥을 맛있게 먹으며 고기 반찬을 제 밥그릇에 올려주더군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제가 그동안 불효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제대로 효도할게요. 라고 말하는데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들의 밥그릇에 계란말이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됐다. 밥이나 많이 먹어라. 내가 건강하고 마음 편한 게 효도다.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도 아니고 화려한 호텔 뷔페도 아니었지만 이게 진짜 행복이었지요. 진심이 담긴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에 나가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더군요. 맑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니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별빛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지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을요. 이 긴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후련합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서러움과 억울함을 다 풀어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슴 아리한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눈물 흘린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억울함은 풀리기 마련입니다. 저처럼 늙은 노인도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겼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는 이야기, 희망찬 이야기 종종 들려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